권영철의 와이뉴스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박근혜 최순실 특검 법안, 이게 법안 이름이 길어서 40석자나 됩니다. 그래요? 어제 국회를 통과했죠. 이제 검찰이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면서 수사를 벌여왔지만은 꼬리 자르기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으면서 결국 특검 출범을 앞당기게 된 겁니다. 예. 검찰 내부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황제 수사 논란에 이어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불발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검사들은 왜 부글부글 끓고 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 게이트 수사에 검사들이 왜 부글부글 끓는가? 네.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이번 주 조사는 물 건너간 거죠. 예, 최순실 씨 구속 만기일에 내일 모레 20일이니까 그렇죠. 최 씨 기소 전 조사는 물 건너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15, 16일에는 해야 하고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가 17일 또 18일로 늦췄지만은 결국에는 조사를 하지 못하고 최순실 씨를 기소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추후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특검법이 통과된 뒤에 청와대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박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는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 준비를 마친 뒤에 내주 다음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말도 조사에 응하겠다가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라는 이상한 말을 써놨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사실 담화문에서 국민 앞에서 본인이 검찰 수사 성실히 받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했던 말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협조하라 그랬는데 검찰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죠. 예. 주는 자료만 받아왔다는 얘기고요. 그나마 상자도 텅 비어 있었다. 이런 사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검찰의 대면 조사 일정이 임박하니까 변호인 선임이라는 꼼수 카드를 만들어서 그렇죠. 준비가 안 돼서 못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 대통령의 법률 보좌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관, 행정관을 비롯해서 황교안 국무총리, 김현웅 법무장관 등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뜬금없는 변호인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참 웃기고요. 그리고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법률 검토니 변론 준비니 하는데 변론 준비라는 게 재판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참고인입니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 정도인데 그렇죠. 조력을 무슨 변론 준비, 법률 검토 얘기를 하면서 피하는 거는 결국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가볍게 뒤집는 거죠. 저는 검찰이 처음부터 대응을 세게 잘했더라도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촛불 민심이 타오를 때는 바짝 엎드렸지만은 그게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틈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틈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검찰의 대응도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수사 의지가 없다고 밝혔죠.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2차 대국민 사과 직후에는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약간 여지를 남겼죠. 그렇죠. 그리고 11월 12일 100만 명 촛불 항쟁이 일어나자 11월 14일에는 이제 청와대의 대통령 대면 조사 방침을 전달하고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15, 16일까지는 해야 되고 16일이 바람직하다면서 한 발 다가섰죠. 또 그러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거부하니까 17일 또 18일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이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결국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발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순환 검찰총장은 걱정 마시라.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불가피하다.
검찰들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중간에. 그게 지난 15일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밝힌 뒤에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예. 이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에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겁니다. 김 총장이 곤혹스러워하고 고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립니다.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찍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검찰의 대응을 보면은 뒷북 대응, 봐주기 수사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게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중간에 보고를 안 받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전직 검찰총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예. 사찰의 조실 스님처럼 뒤에서 관망만 하고 있다. 관망만 하고 있다. 총장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자세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 내놓고 수사하라. 사직생의 각오를 해라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검찰 내부의 평검사들 사이에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지금 수사를 지켜보면서 말도 안 된다. 우병우 전 수석이 정윤회와 십상시 사건 때 덮은 게 문제 아니냐. 예. 그것 때문에 제대로 못해서 이 꼴이 났는데 검찰이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처음에. 예. 예. 그것도 부장검사도 우병우 사단으로 분리되는 사람이다. 그거는 수사하지 말란 소리 아니었느냐 처음부터. 예. 검찰이 부끄러운 게 왜 아래 사람들의 몫이 되어야 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 한 평검사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비판만 받고 있어서 자괴감이 든다. 정권마다 잘 나가는 검사는 항상 잘 나간다. 정치검사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그 평검사 회의를 연다든지 뭔가 네. 수뇌부의 책임을 물으려는 내부 움직임 같은 건 없어요? 그 정도의 기기가 있거나 결기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업을 끌고 있긴 뒤에서 하지만 뒷담화만 수근수근 거리는 정도입니까? 검찰장 고창 검사가 후배 검사들이 부글부글 끌고 있는 건 맞다. 그렇지만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335 술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다. 아하. 실제로 이런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막 파동이 많았잖아요. 예. 게시판에 글 한 줄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원정 검사가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을 올렸다가 부부장 승진해서 잇따라 탈락하고 적격 심사 대상이 되는 걸 봤으니까 검사들이 행동을 조심하고 있고. 행동했다, 목소리 냈다가 불이익 당하는 걸 봤으니까. 예, 그리고 몸살이는. 지금 평검사들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수석 검사들이거든요. 각 검찰청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부부장 승진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평검사들이 부글부글 왜 끓고 있는지 그 이면을 잘 짚어주셨어요. 아우, 그 사이에도 판소리 시국선언 촛불가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감상 문자와 함께 2탄도 꼭 만들어달라 하셨는데 괜찮겠지요 저희?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